지금 통장 앱 켜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열지 마세요. 아직요?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어진다. 이 말 믿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틀렸습니다. 돈이 100만 원일 때도 걱정이 있고 1000만 원일 때도 걱정이 있고 10억이 있어도 걱정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100만 원일 때는 어떻게 모으지? 걱정. 1000만 원일 때는 어떻게 굴리지? 걱정. 10억일 때는 어떻게 지키지? 걱정. 돈이 늘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걱정 없는 삶이 아니라 걱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을 사라, 언제 팔아라.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대신 돈의 크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를 얻어가십니다. 첫째, 내 돈 단계에 맞는 진짜 우선순위. 둘째,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셋째, 불안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필요하시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저는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순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주식 폭등, 부동산 급등, 코인 대박, 뉴스가 떠들어댑니다. 유튜브가 외칩니다. 지금 안 사면 버스 놓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 잠깐만요. 한 발짝 물러서세요. 여기서 첫 번째 배신 문장 드립니다. 돈이 적으면 투자해봤자 의미 없다. 이 말 들어보셨죠? 틀렸습니다. 오히려 적을 때가 안전한 연습장입니다. 100만 원으로 실수하면 100만 원 잃습니다. 1억으로 실수하면 1억 잃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아픕니까? 100만 원으로 실수해보세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껴보세요. 내 감정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경험해보세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책 100권보다 낫습니다. 60대, 70대.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30년, 40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다릅니다. 회복할 여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배신 문장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부자 된다. 시니어에게는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수익률보다 접근성입니다. 현금 흐름이 뭐냐고요? 매달, 매주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연금, 월세,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이요. 연 20% 벌어도 매달 쓸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연 3%밖에 안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접근성은요?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느냐입니다. 돈이 있어도 못 꺼내면 무슨 소용입니까? 통장에 1억 있어도 갑자기 병원비 필요한데 해지하면 손해라서 못 꺼내면 그 1억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동산에 5억 있어도 급하게 팔 수 없으면 그 5억이 당장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시니어에게 진짜 위험한 건 3가지입니다. 하나, 현금 흐름 단절. 매달 들어오던 돈이 끊기는 것. 갑자기 수입이 멈추는 것. 둘, 갑작스런 목돈 필요. 병원비, 수리비, 경조사비. 예상 못한 큰 지출. 셋, 접근성 문제. 돈이 있는데 못 꺼내는 것. 묶여 있는 것. 이 3가지 앞에서는 연 10% 수익률도 소용없습니다. 연 20% 수익률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보다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시스템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 내가 매번 결정 안 해도 되는 구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 자동이체. 분리통장. 바구니 나누기. 규칙. 이게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배신 문장입니다. 한 번에 크게 굴려야 빨리 부자 된다. 아닙니다. 한 번에 크게 굴리면 한 번에 크게 망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요. 몰빵이라는 단어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한 곳에 다 넣으면 그 한 곳이 무너질 때 전부 무너집니다. 주식에 몰빵, 주식 폭락하면 끝입니다. 부동산에 몰빵, 부동산 침체하면 꼼짝 못합니다. 코인에 몰빵, 말 안 해도 아시죠?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시니어에게 투자의 적은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 단절과 접근성 상실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수익률에 눈 멀지 마세요. 현금 흐름, 접근성. 이 두 가지가 우선입니다. 이제 이야기 3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요?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 김 선생님, 63세. 퇴직금 일부를 정리하고 남은 돈 100만 원. 이거라도 굴려볼까?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 종목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댓글에 진짜 올랐어요. 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칭찬 일색입니다. 김 선생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벌어야지. 100만 원 전부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이너스 30%, 70만 원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유튜브에서 그랬으니까요. 버티면 오른다. 한 달 후 50만 원. 그때 갑자기 손주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팔았습니다. 45만 원 남았습니다. 100만 원이 45만 원 됐습니다. 한 달 만에요. 김 선생님, 밤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젊은 사람들 따라 하는 게 아니었는데. 김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요? 다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먼저 비상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무슨 일이 생겨도 꺼낼 수 있는 돈. 나머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이요? 공부요? 수익 내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김 선생님이 비상금 50만 원을 따로 두셨다면 손주 병원비 낼 수 있었습니다. 주식은 안 팔아도 됐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배신 문장입니다. 비상금 없이 투자해도 괜찮다. 어차피 돈 불려야 하니까. 아닙니다. 비상금 없이 투자하면 급할 때 가장 나쁜 타이밍에 팔게 됩니다. 손해보는 건 시장 탓이 아닙니다. 비상금이 없었던 탓입니다. 비상금이 투자를 지켜줍니다. 비상금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비상금이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박 사장님, 67세. 작은 가게 정리하고 모은 돈 1,000만 원.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지. 정기예금 들었습니다. 금리 3%. 1년 후 이자 30만 원. 박 사장님,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30만 원 벌었네. 그런데 물가가 4%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올해는 104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 30만 원 받았는데 물가 때문에 실제 가치는 줄어든 겁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가치는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배신 문장입니다. 은행에 두면 안전하다. 안전이라는 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은행 예금은 원금이 안전한 거지 가치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물가보다 이자가 낮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녹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줄어드는 겁니다. 박 사장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요즘 레버리지 투자해봤어? 나 한 달에 50% 벌었어. 2배, 3배로 불릴 수 있어. 박 사장님, 귀가 솔깃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1,000만 원 중 500만 원 넣었습니다. 시장이 10% 빠졌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20%, 30% 빠졌습니다. 500만 원이 350만 원 됐습니다.
무서워서 팔았습니다. 150만 원 손해.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너 괜찮아? 나도 손해봤지. 근데 버텨야지. 박 사장님은 못 버텼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1,000만 원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첫째, 비상금을 늘리는 겁니다.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 무슨 일이 생겨도 반년은 버틸 수 있는 돈. 둘째, 절세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연금 계좌, ISA 같은 것들. 특정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틀이 있구나 아는 겁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멀리하는 겁니다. 2배, 3배 수익, 2배, 3배 손해도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그 손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1,000만 원에서는 불리기보다 구조 만들기가 먼저다. 세 번째 이야기. 이 회장님, 71세. 평생 사업해서 모은 자산 12억.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상가 하나, 아파트 2채. 나는 부자야. 걱정 없어. 동창 모임 가면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나 자산이 12억이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가 월세 150만 원. 끝입니다. 12억 자산에 월 현금 흐름 150만 원. 생활비가 300만 원 필요합니다. 매달 150만 원씩 부족합니다. 아파트 하나 팔면 되지. 팔았습니다. 양도세, 중개비 빼고 3억 남았습니다. 근데 이 돈 어디에 뒀을까요? 다시 부동산 샀습니다.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니까. 땅은 배신 안 해. 1년 후 부동산 시장 침체. 세입자 안 들어옵니다. 월세 안 들어옵니다. 관리비, 세금은 나갑니다. 12억 자산가가 매달 현금 부족에 시달립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6번째 배신 문장입니다. 10억이면 걱정 끝이다. 아닙니다. 10억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걱정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세금 문제, 상속 문제, 현금 흐름 문제, 가족 갈등 문제. 이 회장님, 상속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셋이 싸웁니다. 상가는 내가, 아파트는 내가.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서 급하게 부동산 헐값에 팝니다. 형제끼리 소송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이건 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요. 10억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수익률 경쟁이 아닙니다. 첫째, 현금 흐름 확보. 둘째, 바구니 분산. 셋째, 세금과 상속 준비. 전문가 상담.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10억은 불리기가 아니라 지키기와 흘리기의 영역이다. 자, 이제 해결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100만 원이 있다면 전부 투자하지 마세요. 1단계, 비상금 만들기.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건 절대 손 떼지 않는 돈입니다. 급할 때만 쓰는 돈입니다. 어디에 두냐고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이요. 파킹 통장이든 입출금 통장이든. 이자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꺼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자 0.1% 높다고 3년 만기 예금에 넣지 마세요. 급할 때 못 꺼냅니다. 2단계, 연습 자금. 나머지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건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상품. 지수 추종이라고 합니다. 특정 회사 주식 말고 시장 전체요. 소액으로 매달 자동이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년은 그냥 두세요. 오르든 내리든 안 팝니다. 목적이 뭐냐고요? 습관입니다. 시장이 출렁여도 버티는 연습.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7번째 배신 문장입니다. 급등주 따라가면
빨리 돈 번다. 아닙니다. 급등주는 급락주가 됩니다. 단타, 급등, 코인. 100만원 단계에서 이거 하시면 100만원이 10만원 됩니다. 유튜브 댓글 믿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10배 벌었어요. 그거 진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1000만원이 있다면 이제 구조를 만들 때입니다. 1단계, 비상금 확대.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가 월 200만원이면 비상금은 600만원에서 1200만원. 그러면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비상금 없이 투자하면 급할 때 손해보고 팔게 됩니다. 비상금이 투자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방패 없이 전쟁터 나가시겠습니까? 비상금이 방패입니다. 2단계, 절세 구조 이해하기. 연금계좌, ISA. 이름이 어려워 보여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적게 내는 구조. 특정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지 알아보시는 겁니다. 세금 아끼는 게 수익률 높이는 것보다 확실합니다. 수익률은 불확실하지만 세금 아끼는 건 확실하니까요. 3단계, 자산 배분. 주식, 채권, 현금. 이 세 가지를 섞는 겁니다. 왜요?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버텨주고 둘 다 흔들릴 때 현금이 버텨줍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비율은요? 정답 없습니다. 다만 시니어라면 현금 비중을 젊은 사람보다 높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4단계, 자동이체.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왜요? 결정 피로를 줄이는 겁니다. 이번 달은 넣을까 말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사람 의지는 흔들립니다. 시스템은 안 흔들립니다. 10억이 있다면 불리기 생각 잠시 내려놓으세요. 1단계, 현금 흐름 점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자산이 10억이어도 매달 현금이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종이에 써보세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부동산에 몰려 있다면 일부는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걸 고려하세요. 2단계, 바구니 분산. 5개 바구니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현금성 바구니.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돈. 생활비 6개월에서 12개월치. 둘째, 안정 바구니. 채권, 배당주 등. 크게 안 오르지만 크게 안 떨어지는 것들. 셋째, 성장 바구니. 주식, 펀드 등.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것들. 전체의 일부만. 넷째, 실물 바구니. 부동산, 금 등. 현금화하기 어렵지만 가치 저장. 다섯째, 연금 흐름 바구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이 5바구니에 골고루 담으세요. 한 바구니가 깨져도 나머지가 버텨줍니다. 3단계, 세금과 상속 준비.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알아서 되겠지. 아닙니다. 준비 안 하면 자녀들이 싸웁니다. 세금 낼 현금 없으면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이건 비용이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투자입니다. 상담비 100만원 아끼려다가 상속세 1억 더 내는 경우 많습니다. 자, 이제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할 일. 10분에서 30분이면 됩니다. 내 통장 앱 열어서 잔액 확인하기. 비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생활비 몇 개월치인가. 출금 동선 2개 확인하기. 동선 하나 스마트폰 앱으로 이체 가능한가. 동선 둘 카드나 ATM으로 바로 출금 가능한가. 잠깐만요. 출금 동선이 왜 중요하냐고요? 앱이 안 되면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카드가 안 되면 ATM이 있어야 합니다. ATM이 안 되면 지점에 가야 합니다. 동선이 하나뿐이면 그 하나가 막히면 돈 못 꺼냅니다. 스마트폰 고장나면, 은행 앱 접속 안 되면, 공인인증서 만료되면, 출금 동선 2개.
꼭 확인하세요. 이번 주 할 일, 이 시간에서 이 시간이면 됩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 만들기, 은행별, 계좌별, 금액별, 종이에 쓰든 메모장에 쓰든 한눈에 보이게. 은행이 한 곳에만 있다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분산 고려하기. 한 은행에 문제 생기면 다른 은행에서 꺼내야 합니다. 생존 통장 만들기. 생활비 6개월에서 12개월치. 언제든 출금 가능한 형태. 예금이 아니라 입출금 또는 파킹 형태. 생존 통장은 특정 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달 할 일, 반드시 실행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동이체 하나 설정하기. 매달 같은 날, 소액이라도, 투자든 저축이든 자동이 핵심. 내 자산 구조 그림 그려보기. 현금성, 안정, 성장, 실물, 연금.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이 그래프처럼 그려보세요. 해당되시면 절세 계좌 알아보기. 연금 계좌, ISA 등. 가입 여부가 아니라 원리 이해가 목표. 10억 이상이시면 전문가 상담 일정 잡기. 세무사, 법무사, 재무설계사. 한 번 상담이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불안하셨나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마지막 배신 문장 드립니다. 공부는 젊을 때나 하는 거다. 이 나이에 뭘?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니까 체크리스트가 더 잘 맞습니다. 복잡한 이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했나? 저거 했나?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으로 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실패해도 됩니다. 우리는요, 체크리스트로 합니다. 실패를 줄이는 겁니다. 체크리스트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순서가 있습니다. 비상금 먼저, 습관 먼저, 구조 먼저, 그 다음 투자. 이 순서 지키시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세요. 통장 앱 여세요. 비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생활비 몇 개월치인지 계산하세요. 그게 오늘의 전부입니다. 내일은 내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돈 걱정, 평생 안 사라집니다. 다만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100만 원일 때는 어떻게 모으지? 1000만 원일 때는 어떻게 굴리지? 10억일 때는 어떻게 지키지? 걱정이 사라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걱정을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건요,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분리통장, 바구니, 체크리스트. 사람의 의지는 흔들립니다. 시스템은 안 흔들립니다.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러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오늘 하나, 이번 주 하나, 이번 달 하나. 그렇게 쌓이면 1년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